앞으로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을 다르게 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바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024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전기요금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설명하기에 앞서 송전망과 배전망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전망은 고속도로, 배전망은 지방도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송전망을 통해 장거리 이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배전망을 거쳐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공급됩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문제,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 환경 문제 등으로 송전망 증설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앞서 송전망은 고속도로와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동해야 할 차가 많은데 이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부족하다면 당연히 정체될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송전망은 부족하다 보니 정체되는 구간과 정체 시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수도권에 대규모 신규 수용자가 들어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현재의 전력 시스템이 한계에 이르게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분산에너지 시스템입니다. 분산에너지는 전기가 필요한 지역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생산된 에너지를 직접 사고 파는 일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합발전소를 통해 남는 에너지를 되파는 일도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지역 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등을 통해 만든 전기를 전기차 사용자에게 팔거나 주택이나 공용 사무실, 공장 등에 직접 팔 수도 있게 되겠죠.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경우 규모가 작고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송전망을 통해 보내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게 비용 절감 측면에서 훨씬 좋은 거죠.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뭘까요? 바로 전기요금이겠죠. 분산법이 시행되면 전기요금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분산법에는 국가균형 발전 등을 위해 발전소와 거리 등을 고려해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담긴 것인데요. 이를 해석하면 어떤 지역은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조항이 현실화된다면 발전소가 적은 지역의 전기요금은 올라갈 것이고 반대로 발전소가 많은 지역의 전기요금은 내려갈 수 있겠죠. 물론 당장 전기요금이 올라간다면 수도권의 반발도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 지역들은 이미 지원금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소가 밀집된 지역은 각종 규제와 환경오염 등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들리는 전기였습니다.